훌륭하세요.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올리는데 쌍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7만 7천 가구. 야, 여기에 최대 50만 원씩 긴급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합니다. 그럼 뭐 가구 수로는 거의 한 30%? 그러니까 30%도 되겠지만 예. 인구로만 따지면 이게 대략 거의 한 300만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 서울시 인구 지금 1000만이 안 되는데. 예. 여기에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다른 지자체장 분들한테 문 대통령은 이걸 재난 기본소득을 진짜 광역 단체장들이 해주길 바래요. 일제히.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없으면서도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게 만들고 이게 예를 들면 서울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뭐 기초단체로는 전주 같은 데서도 하기 시작하면 대구 경북은 안 해? 지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번지면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 예산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하는 거는 일상적인 행정 시스템이 작동할 때 그런 것이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급한 다음에 그렇죠. 이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중앙정부에 함께 책임을 지자고 제안을 하고 압박을 해야죠.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같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기본 재난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지자체장들이 소극적으로 재난 기본 소득을 제안을 하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오케이 하고 이거는 추경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재난 기본 소득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빠르게 모든 국민한테 동시에 그 어떤 지원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지자체장들이나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 방식으로는 한 달 내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이럴 때 요긴하게 쓰려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선거로 뽑는 겁니다. 이럴 때 쓰려고. 예전에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때는 손길 하나하나가 미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장만 잘 뽑아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잘해야 된다고. 못하도 욕먹고. 지금은 내가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일부 유튜브 뭐 가짜 뉴스 하는 애들이 뭐 이런저런 걸로 이재명이 자기 명단 지우려고 먼저 들어갔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제 어머님 모친상도 치렀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 뭐 등 지금 인천시장도 조금 더 나서 주시면 좋겠는데 이 서울 인천 경기 쪽에서 그 분위기를 쫙 끌어가주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난 노인들한테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저쪽 결이시라면은 이분들은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어르신. 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정도 못 만들고 그냥 보고 계시는 분. 좋아요도 못 누르고. 그래, 좋아요도 못 누르시고. 좋아요 안 누르셔도 돼요. 뭐 저쪽 지지하신다 그러면 뭐. 근데 어르신이 세금을 내오셨던 것의 쓰임새는 어떻게 쓰여야 될까요? 어르신 대답해 보세요. 세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건 욕 안 하면서 예를 들면 청년 지원한다 그러면 욕하고 예. 뭐 보육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욕하고 그런 노인들 세상이 제일 나빠. 그 있잖아 노약자석이라고 하는 건 노인만 앉는 자리가 아니야. 약자도 앉는 자리라고. 예. 근데 임신 중인 임산부가 앉았어. 이따가 치자. 지금은 이제 임산부석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치. 아줌마. 훌륭해. 근데 이건 노인 자리라고만 발길질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노인들이 세금을 걷어서 내가 그 미장원에서 만났던 그 아줌마 생각하면 지금 이가 갈려. 왜 지 이야기만 하냐고. 빚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빚이 가장 없는 나라야.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빚이라는 게 무엇이냐. 쌓아두는 빚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억대 연봉자야. 그게 선진국이란 의미예요. 억대 연봉자인데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어차피 다음 달 되면 월급이 들어와. 그러면 당장 아들놈 대학교 안 보낼 거야? 돈 없다고?
그때 땡겨서 가져와서 은행에 대출을 받건 큰 집에서 돈을 빌리건 그게 빚인데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250%의 국채를 갖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50% 넘는 국채를 갖고 있어. 대한민국은 40%도 안 되는데 왜 나라 걱정을 니들이 합니까? 안 그러세요, 어르신? 거기다가 저는 이게 경제 성장을 부르짖었던 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그 뿌리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승만,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경제 성장 그리고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경제 규모로 컸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안 쓸 거면 경제 성장 왜 합니까? 내 말이. 아니 이럴 때 쓰자고 돈 버는 건데 실컷 돈 벌어놓고 힘들 때 안 쓰면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왜 일을 했으며 왜 세금을 냈냐고. 그러니까 마인드가 박정희 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양반들은 국가 걱정을 왜 지들이 합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이미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심한 경우는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더 앞선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면은요. 구매력으로 치면 우리가 훨씬 더. 근데 대한민국 재정 상태는 건전하다 못해서 너무 보수적인 거라고. 아니 자식놈 대학교 안 보내고 나서 이제 이미 그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미래 세대한테 예를 들면 무슨 아동 수당이라도 좀 줘야 되고 그래야만 지금 출생률이 1%대라도 올라올 텐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근데 여기다가 쏟아 부으면 왜 애 새끼들 안 나는데 거기다가 돈 쏟아붓냐고 할 노인들은 내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 매국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준다. 최대. 전주시에서 50만 원씩 주기로 했다 이런 최대. 그러면 왜 미래통합당은 이걸 반대하느냐고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런 그 재난기본소득처럼 좀 획기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른들은 일면 좀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정권을 지나면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한 달에 이 사람한테 지급되는 게 50만 원이면 새로운 연금이 20만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50만 원 중에 20만 원을 까고 새로 만들어진 20만 원을 넣어서 내가 받는 돈은 똑같이 50만 원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잔머리를 썼단 말이죠. 그게 박근혜 때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라 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어쨌거나 누구 몫에서 돈이 빠지고 그 사람한테 갈 텐데 그러면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이 돈이 가장 쉬운 타겟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안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관료들을 비롯해서 이 정치인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재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밑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가지고 밑돌 끼워 넣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은 새롭게 발행하는 돈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지급이 되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벌어들일 소득에서 차감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 그 재난기본소득을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나 이 전주시처럼 적극적으로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속마음을 왜 새날을 듣고 알아야 되냐고. 지자체장들이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이 다 하고 우리 권징징 대구시장님이 안 하게 됐을 때 대구 사람들은 깨닫게 되겠죠. 아, 다른 데 다 주는데 징징이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구나. 그리고 지금 재난 기본소득을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벌써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슈화 시키는데 사실 김민석 의원이나 김경수 지사나 정말 이슈화에는 성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안 주면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발목이 잡혀 있어서 쉽게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미통당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지자체의 발전.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지자체에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지금 기본소득을 줄 때가 아니라 감세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세라는 거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가는 거지 저희처럼 소시민들은 세금도 고만고만 내고 하기 네. 때문에 감세가 그렇게 그 그렇지. 혜택을 주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 주장은 사실 트럼프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감세를 먼저 해주겠다. 근데 지금 트럼프도 방향을 바꿨어요. 기본소득 쪽으로, 재난기본소득 쪽으로.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좀 아닥하고 빨리 지자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주거나 아니면은 발목을 잡지 말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차님 생각합니다. 의견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 처자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돈 내고 그 다른 방송 욕하라고 그랬더니 한 분도 없이 조용하세요. 역시 돈이 최고구나. 성공하셨네요. 어떤 분은 훌륭하신 분 한번 발견했는데 재난 기본소득 받고 새날에 11조 하자고. 훌륭하세요. 야, 그러면 KBS 인수하겠는데요. 근데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라고 해도 전문성이 생긴 게 예를 들면 항상 이런 식인가 총선에 투표를 잘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이제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를 겁나게 근시안적으로 사기를 쳐먹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한다. 제일 나쁜 게 이런 방식이잖아요. 영세 자영업자들보다 더 불쌍하신 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잖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못 줘도 이건 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악용해 먹고 있잖아 기업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어떤 맥락이냐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잠시일 수 있다고. 기본소득이 10,000원대로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이득을 본다고요. 수익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더 생겼어. 내가 동네에 있는 식당 이런 데 가서 돈을 쓰게 되는 효과는 왜 생각을 못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재난기본소득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써라. 지금 오늘도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식당 원래 자리 없던 식당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식당에 안 가요. 집으로 바로 간다고. 그러니까 식당이 텅텅 비어 있어.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모아줬던 식당들은 그래도 한두 달은 버티겠지. 근데 진짜 장사 그렇게 잘 안 됐던 식당들은 아예 손님이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자체가 재난이 아니면 뭐야? 굶어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똑같다고. 왜 그런 마인드가 없냐 말이야. 자, 어쨌건 생각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교회에서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2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입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불법. 근데 이미 이재명이 화가 날 만한 게 자기 관할 내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소금을 칙칙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 예배를 금지하게 할까 말까 이렇게 여론을 딱 띄워봤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게 주로 교회 콜센터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로 나오니까 아예 이제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대구시장 뭐 하실까요?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지금 신천지 하나가 사실은 전국으로 완전히 뒤집어놔 버린 거잖아요. 대구에 얘는 웃긴다. 대구에서 벌어진 뭐 퍼센트가 몇 퍼센트고 대구 경북 합치면 몇 퍼센트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신천지 교도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감염시킨 것을 퍼센트로 내질 않아. 잘 한번 보세요 뉴스를. 그러니까 전체 감염자 중에 대구 몇 퍼센트 이렇게 분리해서 총액을 내질 않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신천지 사태의 힘을 감추려고 하는 여론의 보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수도권에도 신천지랑 연관이 있어요. 콜센터 감염은 신천지랑 연관이 없나? 그렇죠. 거기에도 그 신천지 교인이 있었고 그 권영진 그 대구시장이 너무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그 신천지 그 대구 본부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는데 한 달이 걸렸지 않습니까? 신천지 31번 그 확진자로부터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행정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 그 이전에 검찰의 무능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건데 검찰이 진작에 직권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지만 검찰이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시장이
한 달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격리됐던 신천지 교인들이 다 풀어지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하는 건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그 다음 양이 모르지. 예, 그래서 그걸 압수를 해왔어 컴퓨터를. 열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갖다 줬어. 진짜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게 유튜브기 때문에 저는 욕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건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 세 쌍끌이가 분명히 있어요. 행정 쪽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뭐랄까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